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굵고 짧게 한 가지만 해봅시다. 네네. 김무성 대표 시위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어제는 뭐 진압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던 양 기자 관측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양상이 어떻고 청와대까지 얼마나 확전될 것 같아요? 일단 큰 가닥은 예. 이미 잡혔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어제 제가 김무성 대표가 사실상 진압당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데 알려져 있는 김무성 대표의 발언, 수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를 향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오늘까지만 참겠다. 대표 모욕하는 거 더 이상 못 참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었고 예. 내가 대표로 있는 전략공천은 절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예. 오늘은 그 문재인 대표하고 지난달 28일 날 북한 회동을 전후해서 사전에 알렸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통보도 했고 또 이 문 대표하고 이 잠정 합의문을 작성한 뒤에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공개까지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당대표가 주관하는 최고위원회의에 아예 불참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시위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김무성 대표의 이 반발 강도 이게 굉장히 높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내홍 공천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는 것처럼 일단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일단 판은 대충 정리가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어떻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어제 공천 관련해서 이제 특별기구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당내에 설치하는 특별기구는 당 대표가 주관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적 구성 위원장을 누구로 하고 누구누구를 위원으로 할지는 당 대표가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당내 역학구도상 여권 내 역학구도상 김 대표가 자기 사람들로만 이 특별기구를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특별기구는 그동안에 이 공천 문제 관련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계속 이 주장을 해왔고, 김 대표가 그래서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이걸 우리 방식에 맞게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를 갖고 이제 국민공천제 TF라는 거를 구성을 해서 끌고 왔었는데요. 그 TF의 팀장이 바로 홍문표 의원입니다. 예. 제1사무부총장을 맡고 있죠.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어제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제 폐기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예.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 말고 그렇다면 이제 공천 룰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논의할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공천제 TF라는 거는 그 새누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지난 4월 달에 정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었는데 그 조직은 이제 불필요하게 됐고 이 조직은 이제 해산이 불가피해졌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못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들고 나온 게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인데 어쨌든 어제 결정을 못한 상태고 그래서 요 문제까지 포함해서 예. 이 공천 룰을 어떻게 만들 거냐를 이제 새로 구성해서 특별기구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한 만큼 사실상 국민공천제 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적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특별기구 공천 룰을 결정할 특별기구가 친박 비박에 모두 들어가서 논의를 할 경우에 지금과 같은 이런 대치 상태라면 절대로 합의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행 당헌 당규에 따른 공천 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친박계 쪽은 그쪽으로 방향을 이미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물론 그 전에도 예.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전략 공천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였는데 어제 김무성 대표는 전략 공천 내가 대표로 있느냐는 절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지만 오늘 지금
친박계 쪽에서는 전략공천 필요하다는 걸 이제 공공연히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이 문제는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특별기구가 단일한 공천 룰을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가까운 혹은 그것이 거의 반영이 된 공천 룰을 합의하지 않는 이상 김무성 대표가 지금 주장하는 그 상황은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좀 다소 과할 수 있습니다만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리바이? 네네. 그러니까 나는 결국 뭐 국민한테 공천권 돌려드리겠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전략공천 없이 가려고 했는데 결국 당 내에서 새로 특별기구까지 만들어서 공천 룰을 정하자고 했는데 결국 합의가 안 됐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기존 룰대로 가게 되더라도 내 탓은 아니다. 나는 최선을 다한 거다. 나는 자기 알리바이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것에 지금 오히려 그 전략공천 절대 없다고 못을 받고 이렇게 나선 건 이제 마지막 남은 김무성 대표한테는 마지막 남은 카드 이게 바로 전략공천 문제인데 이 부분도 아마 자기 뜻대로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고 예. 그것을 김무성 대표도 모르는 바 아닐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뭐랄까요 어쨌든 나는 내 입장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김무성 대표의 이 반발시 혹은 청와대나 친박계를 향한 그 발언의 수위 이런 거는 당분간 계속 높게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알리바이다. 그 말이 참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나저나 뭐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쁠 텐데 요즘 조간들 펼쳐서 비교해보는 재미가 쏠쏠한 거 아시죠? 그런가요? 네. 자, 오늘 정가산책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